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미국의 리더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내년의 미 대선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한 상황인데 바이든 현 대통령, 트럼프 전직 대통령 간의 재대결이 좀 유력시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양쪽 민주당과 공화당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공화당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2024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이 다른 공화당 예비 후보들보다 전설적인 숫자로 앞선다를 공개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상황이라서 지난 11월 8일까지 공화당 경선 예비 후보자들 간의 세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불참했습니다. 네. 대신 토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별도의 유세를 벌였고요.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모인 유세 현장에서 토론회를 비판해요. 자당의 공화당의 토론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뽑지도 않은 후보들 모여서 토론회하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남은 토론회 일정 모두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만큼 탄탄한 지지율, 자신감 있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지지율은 56% 이상 압도적인 1위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 지지율이 14%,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지지율 9%,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 씨와 함께 사전에 인터뷰를 녹화했어요. 그리고 경선 토론회 시작 5분 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김백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자신의 기성 검사들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 영상이 당일날만 해도 7,4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지금 뭐 2억 뷰가 넘었습니다. 거의 3억 뷰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 민주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민주당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좀 독보적인 질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 상태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전망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 참여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나왔을 때 오차 범위를 벗어난 큰 격차로 패배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큽니다. 실제로 뭐 하나만의 조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사가 계속 오차 범위 넘어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굉장히 냉혹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일한 이 대선 후보로 대안이 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이야기가 있던데 좀 따져보죠. 먼저 바이든 대통령 아들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말썽꾸러기 아들 헌터 바이든입니다. 이 헌터 바이든 케이스 아버지 아들의 부패 스캔들로 폭발할 조짐까지 보입니다. 지금 헌터 바이든이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세금이나 총기 구입 문제, 경범죄 유죄를 시인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요. 특히 문제는 헌터 바이든이 아들이요,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도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인 브리스마 이사로 선임돼 매달 5만 달러씩 100만 달러 안팎의 연봉을 받았다. 이거 누가 봐도 부정한 로비 거래가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부통령 전용기를 타고 중국을 방문한 직후에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거 아버지 영향을 이용한
부당거래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네. 이 와중에 또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지 모른다는 스캔들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빠짜 한스를 굉장히 많이 쓴 아들이지 않나 싶은데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선거 시기 리스크,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트럼프는 모두 지금 4건이 기소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3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이거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하고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3만 달러를 건넸다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한 1억 7천만 원. 아무 관계가 없으면 돈을 왜 줬을까요? 그 두 번째로는 플로리다주에서 마라라고 사자의 기밀 문건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돌려주기 거부했다는 혐의.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검사 주장에 따라서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공모했다. 계속 그 2020년 대선 사기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2021년 1월 달에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던, 지지자들 습격했던 엄청난 일이 유명한 있었습니다. 사건이죠. 예. 마지막 네 번째는 세 번째 건과 마찬가지. 이거는 조지아주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는데 이 결과를 뒤집으려고 개입한 혐의. 이거 실제로 8월 24일 실제로 구치소에 도착해서 체포 절차 밟은 뒤 보석금 내고 풀려났는데 이 트럼프가 진짜 천재적인 장사꾼이라는 게 이 사람 그때 머그샷 찍었던 그 사진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티셔츠도 사람입니다. 팔고요. 예. 자, 이 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기소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선거 출마하면 안 된다. 이거 막을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없어요. 지금 계속 변호인단 유지비 감당해야 되죠. 예. 내내 재판 몇 주간 이어진 재판 내내 법정에 앉아 있어야 되죠. 유권자들 만나 선거운동해야 할 시간에 큰 손실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 징역형을 받아 투옥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선 출마할 수 있어요. 실제로 1920년 미국 사회당 후보가 진짜 그때 옥중에서 대선 출마해서 100만 표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예. 트럼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유력 후보가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1년 뒤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3지대 후보들이 출마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피곤해하는 거죠.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권자, 이중 혐오자라는 유권자 그룹까지 생기고 있대요. 지금 제3지대 후보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모두 4명이긴 한데 눈여겨볼 사람은 일단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 지난달 9일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22%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얻어서 이 과연 제3 후보가 민주당 후보냐 공화당 후보냐 어느 표를 갉아먹을 것이냐 이게 좀 관심 포인트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여당 내 야당이라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내년 상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역시 제3지대로 후보로 뛰게 되면은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끝으로 내년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시는지 좀 정리 삼아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트럼프처럼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의 적나라한 장사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트럼프는 전쟁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전쟁이 나면 장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자기 입으로 나는 노벨 평화상을 간절히 원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억만장자로 다 이룰 수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게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인기가 없어서 공화당으로 트럼프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경랑이 한반도에 몰아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2018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바이든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공화당이 아닌 트럼프가 당선되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로의 엄청난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미 대선이 어떻게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맞는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